한국 아들이 미국 엄마를 위해 충격적 행동. 페류나 큰형에게 엄마 대신 참교육한 남자의 정체.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아들이자 첫째인 아이작과 양아들이면서 둘째인 해리의 엄마인 미리엄입니다. 제가 둘째로 한국인을 입양하게 된 이유와 그 아이가 저를 결국 구원해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기구한 제 인생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셔요. 일단 저는 17이라는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라 우리들은 전혀 아이들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저희를 전혀 도와줄 겨를이 없었죠. 남편은 아이를 지우자고 했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4배의 잉태된 이 생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웠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땠을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 인생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를 지우지 않아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양육비만 주겠다고 하고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미혼 임산부가 되어 출산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난산이었기 때문에 첫째를 낳고 나서는 다시 임신하기 힘든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삶은 영영 끝났고 이제 엄마로만 살아야 되니 슬펐죠. 그것도 잠시였고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부동산 중개업이었죠.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는데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 노하우를 따라 했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아 제가 오히려 손해를 메꾸는 일도 있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업이 쉬는 날이 딱히 없는 그런 직업이어서 아들을 제대로 케어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첫째랑은 그닥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첫째에게 마음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던 와중에 저에게 새로운 남자가 찾아왔는데 언뜻 보기에 그는 매우 온화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일을 배우던 후배였는데 저한테 요령을 배우려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더라고요.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여워서 잘해주다 보니 저와 그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사람이 딴판이 되어버리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첫째를 키우는데 시간을 들이고 싶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분명히 일을 관둔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알았다고 해놓고선 결혼하고 나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밀히 말해서 당신 첫째 아들은 내 혈육도 아닌데 내가 굳이 뭐하러 신경을 써야 하느냐라는 잔혹한 말도 서슴지 않았죠. 결국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끔찍한 악몽이었고 첫째는 그때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본성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또 남자를 만났죠. 그래도 이번에 만났던 남자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원래는 부동산 중개일로 중개자와 고객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더 친해졌을 때는 그의 집에도 초대되어 자주 식사를 하게 되었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저와 같은 돌싱이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처음 만난 저에겐 조금 낯을 가렸어요. 그 아이를 보니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첫째가 생각났죠. 아무튼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정말 남자다운 남자와 결혼했다는 기분을 느꼈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여자로 대해주었고 저도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내조했습니다. 단지 엇나가는 첫째가 저희 부부의 고민이었어요. 첫째는 저를 아주 해픈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첫째에게 미안함이 더욱 커져갔죠. 유일하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둘째 해리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저를 처음 엄마로 불러준 다음부터 저에게 정말 잘해줬지요. 언젠가는 첫째가 우리 부부에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하며 그렇게 작은 희망과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절망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중국 출장을 나가 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항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994년 6월 중국 시안에서 광저우로 가던 서북항공 비행기가 정비 결함으로 추락해 그 안에 타고 있던 160명 전원이 사망했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미국인 2명 중에는 저희 남편도 있었죠. 한국인 승객도 3명 돌아가신 중국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의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죠. 저를 감싸 안아주는 그의 따뜻하고 듬직한 손길이 그리웠고 또 재혼을 해서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때부터 미망인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키웠죠. 첫째는 계속 엇나가다가 어찌저찌 취직은 시켰고 둘째는 머리가 좋아서 로스쿨을 보냈습니다. 첫째는 저처럼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지만 그리 수월하게 풀리지 않더군요. 언젠가 저한테 자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힘을 좀 실어달라고 하더니 소식이 없었죠. 소식이 없다가 돈이 떨어진 것 같으면 저를 찾아와 추가 투자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제가 첫째에게 지고 있는 마음의 빚이 너무나 컸기에 그냥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둘째는 그래도 형이 뭔가 무리하는 것 같으니 경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언했지만 저로서도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사단이 났죠. 첫째는 어느샌가 소식이 완전히 끊겼고 다시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마약 중독자로 재판이 넘겨진 상태였어요.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점점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등 온갖 범죄 혐의가 씌워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찌 해볼 새도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도박빚과 마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가인 제 이름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로부터 이걸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저까지 공범으로 같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삶의 고통이 모두 끝날 것 같았죠. 그리고 첫째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나 한심하고 쓰잘데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둘째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형과 정말 화해하고 싶다면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이죠. 둘째 아들은 저 대신에 경찰서와 법원에 가서 저도 첫째 아들이 저지른 사기의 피해자라고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팔아 사업에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자신의 형을 고발했어요.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첫째가 저렇게 된 건 제 탓이 크죠. 차라리 저를 괴롭히지 왜 다른 곳에서 자기 슬픔을 풀었는지 저와 둘째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뒤로 첫째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둘째와 함께 면회를 갔더니 꽤 행복한 얼굴이었죠.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참 다행이라고 했더니 감옥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 신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더군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풀리고 그제서야 본인이 저지른 죄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째의 고백을 듣고 울컥했어요. 제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작을 낳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다른 일을 해서 아이작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하는 푸념을 했지요. 첫째가 이제 석방까지 4달 남짓 남았습니다. 석방되면 피해자분들에게 찾아가 사죄하러 갈 예정이죠.
부디 이분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야겠습니다. 제 긴 인생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일상공감 시청자 여러분 부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미리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기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도 그 때문에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